안녕하세요. 이대서울병원 영상의학과 조연혜입니다. 이대서울병원에서는 특별 기획으로 코로나 후유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아과 감염 담당을 하고 계시는 이지연 교수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대서울병원에서 소아감염을 맡고 있는 이지연입니다. 요즘 저희 아이도 그렇지만 학생들 사이에서 오미크론이 굉장히 유행을 했고 그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는 학생들이 꽤 많은데요. 실제로도 외래에 소아청소년 환자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나요? 네, 지금 저희 병원에서 코로나 병동을 하고 있고 이후에 퇴원 이후에도 장기침 증상으로 많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 증상 관찰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저희 아이도 보면 확 열이 오르고 그 기간을 딱 지나면 좀 이렇게 반짝 괜찮아졌다가 잔기침도 남기도 하고 머리가 좀 아프다고 하기도 하고 자잘한 증상들이 남는 경우가 많은데 외래에 오는 아이들은 보통 어떤 증상을 가지고 오게 되나요? 대표적인 소아청소년의 롱코비드 증상은 처음 코로나 감염이 이제 진단을 받은 이후로 해서 1개월에서 3개월 이후에도 다른 진단으로 설명되지 않은 증상이 계속 진행이 되거나 이제 새롭게 생기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대표적인 예로는 지속되는 이제 피로감, 그다음에 체력 저하, 그다음 미각, 후각, 소실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빈번히 생기는 두통, 일어설 때 어지럼증, 그다음 근육통, 관절통, 흉통, 복통과 같은 통증, 지속되는 기침, 기억력, 집중력 저하, 우울감 등의 기분 변화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린 영아의 경우에서는 발달 문제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생각보다 진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꽤 오랫동안 지켜봐야 되는 증상들인데 기침은 좀 이렇게 베이스로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증상인 것 같아요. 기침은 도대체 왜 이게 코로나가 지나갔는데도 지속이 되는지 혹시 도와줄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코로나를 저희가 앓게 되면 이제 점막 상피세포가 이제 자극을 받게 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회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점막 자체가 예민해져서 이제 별거 아닌 조그마한 자극에도 민감해지게 되고 따라서 분비물이 증가하면서 장기침이 생기고 연속적인 기침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서는 이제 소아과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고 증상에 맞는 약물 치료를 병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가정에서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으로는 수분 섭취를 이제 충분히 하시고 가습기를 이용해서 습도 조절을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이제 공기를 깨끗하게 해서 환기를 자주 해주시고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얘기 드리는 거는 이제 영양 섭취 충분히, 그다음에 충분한 수면을 취해서 기본적인 면역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영양 섭취 잘 해주셔라고 했을 때 저희 엄마들이 되게 고민이 많으시대요. 뭘 먹여야 하나? 대체 고기 과일이 전부인가? 그렇죠. 그게 전부이랍니다. 저희가 상식선에서 얘기할 때 그게 전부긴 해요. 네. 제일 기본적인 걸 챙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보다 코로나 앓을 때 어머님들이 이것저것 되게 많이 먹이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열이 나니까 이 열을 잡겠다고 온갖 약을 이렇게 거의 때려붓고 오시잖아요. 한 2, 3일을 진짜 이렇게. 근데 안 떨어지거든요. 2시간 교차 따위 없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오시면 30분마다 먹이신 분도 많아요. 저희 진짜 생각보다 간이 안 좋아져서 오는 애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에 애기가 너무 피곤해하고 뭐하고 해서 왔어요 이랬는데 간 수치가 올라간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약 때문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청소년 애들은 이제 풀렸으니까 더 공부해 이러면서 잠을 안 재우시거든요. 맞아요. 이제 너 좋은 날은 다 끝났다. 잠을 잘. 저희 집에서도 생기고 있는 문제입니다. 너 이제 집중해서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끝났다. 너 공부해야지. 사실 요즘에 저희가 학회에서 되게 주목하고 있는 병이 있죠. 저희 영상의학과에서도 그렇고 소아과에서도 그렇고 이미 이제 외국에서는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서 되게 대두가 됐던 병인데 저희 이제 소아 아이들에서 위중증이라고 분류가 되는 가와사키 병이 코로나를 앓고 지나갔던 아기들에서 후유증처럼 나타나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서 그 병을 이제 다기관 염증 증후군 MISC라고 이제 분류를 해서 명칭을 새기고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기관 염증 증후군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어머님들이 지켜보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코로나
감염 이후에 가장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되는 소화 질환으로 저희가 가와사키 병과 흡사하다고 얘기를 하는 소화다기관 염증 증후군 MIS-C가 있습니다. 가와사키의 경우에서는 5세 이하의 영유아에서 빈번하게 발생이 되지만 MIS-C는 증상이 훨씬 좀 더 심하게 생기고요. 10대에서도 발병을 해서 소화 연령 자체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의 그 당시보다는 감염 이후 2에서 6주가 지나서 발열이나 발진, 또 더불어서 다발성 장기 기능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전신 염증으로 생기는 혈관염이다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이제 발열, 그 다음에 안구 충혈, 딸기혀, 입술이나 입안의 점막이 붉어지고 굉장히 아파하는 통증을 보이고요. 손가락, 발가락 피부 벗겨짐, 붓는 증상, 그리고 몸통, 손가락 발진, 심한 경우에서는 심장 동맥에 염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가와사키 병이 코로나를 앓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심하고 좀 더 다양한 증상으로 조금 더 연령대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MIS-C가 되겠는데요. 사실 가와사키라고 하는 병이 아시는 것처럼 일본이나 한국같이 아시아에서 굉장히 호발하는 병이어서 이게 이제 코로나랑 연관을 잘 못 짓고 있다가 초반에 이제 유럽에서 소아 환자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상하게 코로나를 앓은 애들이 가와사키 같은 이상한 증상을 보인다라고 해서 한번 그때 굉장히 이슈가 됐던 적이 있는 병이기는 해요. 근데 이게 지금은 약간 후유증 중에서는 제일 심한 질환으로 다시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MIS-C의 진단 기준이 조금씩 정립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MIS-C의 진단 기준은 이제 첫 번째 만 19세 이하 소아 청소년에서 38도 이상의 발열이 24시간 이상 지속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검사 소견에서 염증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2개 이상의 다기관 장기, 예를 들면 폐, 심장, 뇌, 피부, 눈, 소화기관, 심장을 침범한 입원을 필요로 하는 중증 상태를 얘기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얘기 드리는 거는 염증의 원인이 되는 다른 병원체가 확인이 되지 않아야 되고 현재 또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의 증거가 있거나 발병 전 4주 이내에 코로나19에 노출력이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뒤에 이제 심혈관 쪽으로 후유증이 생길 수가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되고 꼭 빨리 찾아줘야 되는 병인 것 같습니다. 혹시 집에서 어머님들이 보실 때 아까 말씀하신 뭐 눈에 충혈된다거나 이런 거를 좀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 병원에서 경험했던 이제 임상 사진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아래와 같이 이제 눈 흰자 주위로 해서 눈 충혈이 보이는 경우를 저희가 예를 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입술이 붉어져서 이제 굉장히 붉게 되는 경우, 그리고 이제 혀가 딸기혀가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 안 전체적으로 점막이 굉장히 붉어지고 허는 증상이 보여서 굉장히 따가워하는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몸통을 포함해서 손 쪽에 이제 발진이 뚜렷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긁는 증상 자체는 없지만 특징적으로 좁쌀 모양의 발진이 생기기도 합니다. 꼭 이렇게 이번에 보여드린 사진들을 좀 참고하셔서 빨리 조금 확인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MIS-C가 되게 되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네, 그 MIS-C가 이제 대두가 되면서 저희가 이제 원인이 뭔가 이를 전체적으로 이제 조사를 했지만 아직 명확한 기전은 없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이제 면역 이상 염증 반응이라고 이제 거론이 되고는 있지만 치료 자체는 저희가 면역 글로불린과 스테로이드 등을 포함한 항염증 제제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뮤노글로불린을 늦게 쓰면 심장혈관이 이렇게 확 늘어나요. 그러면은 아기 때부터 그걸 가지고 살게 되는 거니까 이거를 이제 자라나는 심장이기 때문에 빨리 수술도 못 해주면서 그걸 이제 계속 이게 언제 더 늘어날지 언제쯤이면 괜찮아질지 계속 이제 CT를 찍으면서 보게 되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되게 위험한 상황을 아기가 가지고 살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기 때 가와사키 앓았던 애들이 군대 간다고 CT 찍으러 오면 진짜 이미지를 보기가 무서울 만큼 늘어나 있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평생에 장애가 생긴다고. 그쵸. 코로나를 잘 견뎠는데 다발성으로 이제 뭐 신장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폐도 그렇고 심장도 그렇고 가끔가다 이제 머리에 문제가 생기는 애기들도 있고 이것 때문에 그리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거나 혈압이 떨어지면서 이제 다른 장기가 또 문제가 생기는 애기들도 있고 그걸 어떻게 다 잘 버티게 해서 또 그걸 지나가면 또 이제 그때부터는 이것 때문에 생긴 후유증을 또 관리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애기가. 그래서 좀 빨리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대학병원으로 오는 애기들 같은 경우는 시기를 좀 놓쳐서 계속 해결을 못하다가 와서 보고 검사해보시고 하면 진단 기준에 맞아서 아, 얘는 MIS-C구나 해서 그때부터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주시는 아기들이 많은 게 현실인 것 같기는 해요. 가와사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으세요. 네, 그래서 가와사키 병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 드려도 뭐라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름이 일본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네이버 이렇게 찾아보시면서 아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거에 이제 익숙하지 않으시고 정보가 빨리빨리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되시는 경우는 이제 놓치실 수 있는 거죠. 이게 결국은 오미크론이라는 병이 너무 많이 생기게 되면서 진짜 많은 아이들이 고생을 했잖아요. 아이들이 좀 호되게 넘어가고 있는 게 지금의 오미크론인 것 같아요. 그나마 좀 이제 잡혀서 거의 끝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해주신 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대서울병원에서는 이런 이제 포스트 코로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웰케어 클리닉을 신설해서 외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에도 오시면 이런 후유증이 있는 아이들이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그리고 또 감염 전문의로서 보호자분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조언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몸의 면역은 몸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역이 적절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감염이 취약해지고 또 무작정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생기면 이상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균형이 잘 맞춰지는 게 필요한데요. 지금 현재 이제 집에서 이렇게 챙겨주실 수 있는 게 영양 있는 이제 식사, 그다음에 건강한 수면 습관, 그다음에 꾸준한 운동을 하는 게 아이들의 그 면역력을 높이는 데 제일 밑바탕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끝났다고 공부시키지 말고 잘 자게 하라는 좀 튼튼하게 잘 서포트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제 분비물이 증가가 되고 따라서 가래가 끓거나 기침이 계속되는 이렇게 긴 거를 했는데 우리도 막 이렇게 붙일까 밖에다가 오네요. 이게 우리 오네요 하나 달까? 그 좋다. 오네요 하나 달아달라 그러자. 오네요 하고 지금 촬영하시는 분 누구 이래서 여기 유리병 쌓은 거 아니야? 그러면 채널A처럼. 괜찮네요 선생님.